이제야 나는 내 아버지의 아버지다. 하지만 아이를 지켜주지 못했단다. 무슨 소리예요? 아빠한테는 아버지가 없다고 했어요. 왜 지금 와서 할아버지라고 하세요? 그게 다 내 죄다. 젊은 날의 어리석음 때문에 내 아버지를 버리고 외면하고 말았다. 그럼 아빠는 평생 혼자였던 거예요? 아저씨가 버려서 아빠가 그렇게 힘들게 산 거예요. 그래, 다 내 탓이다. 내가 욕심과 체면만 쫓다가 가장 소중한 내 아들을 잃고 말았구나. 이제 와서 무릎 꿇고 울면 뭐가 달라져요? 아빠는 다시는 돌아오지 않잖아요. 안녕하세요. 인생문방구입니다. 오늘은 아들 무덤에 갔다가 뜻밖의 상황을 겪게 되는 한 회장님의 사연을 소개하려 합니다. 오늘은 어디에서 시청하고 계시나요?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자, 이야기는 강원도 정선의 깊은 산골짜기에서 시작됩니다. 바람은 아직 차갑지만 햇살은 점점 따뜻해지던 봄날 아침이었죠. 10살 난 꼬마 김민우라는 아이가 작은 꽃다발을 두 손에 꼭 쥐고 산길을 오르고 있었습니다. 그 길은 늘 가던 길이었어요. 바위가 군데군데 튀어나와 있고 흙길은 비 온 뒤라 질척거렸습니다. 신발은 금세 흙투성이가 됐지만 아이는 힘들다는 내색 하나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고요? 그 길 끝에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바로 아버지의 무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민우는 숨을 헐떡이며 중간중간 멈춰 섰다가도 작은 손으로 땀을 훔치고는 다시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아빠, 오늘은 제가 학교에서 받은 그림도 가져왔어요. 아이는 마치 산속 어딘가에 숨어 있는 아버지가 들을 수 있다는 듯 중얼거리듯 말하며 길을 올랐습니다. 산새 소리는 잔잔하게 울려 퍼지고 바람은 솔잎 사이를 스쳐 지나가며 웅웅거렸습니다. 민우는 그 소리 속에서 아버지가 여전히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고 믿었죠. 드디어 작은 봉분 앞에 도착한 민우는 흙바닥에 주저앉아 숨을 고릅니다. 그의 눈길은 돌로 다듬어진 비석 위 선명하게 새겨진 아버지의 이름 김철수를 향했습니다. 아이의 표정은 순간 밝아졌다가 이내 그리움으로 젖어들었죠. 민우는 꽃다발을 조심스럽게 내려놓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빠, 오늘은 빨리 왔죠? 어제는 비가 와서 못 왔는데 보고 싶어서 또 왔어요. 그 순간 어린아이의 맑은 목소리와 솔바람이 어우러져 마치 산자락 전체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이는 잠시 눈을 감고 아버지와 함께 걷던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큰 손에 이끌려 장터에 가던 길 땔감을 함께 주우러 다니던 날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병실 침대에 누워 힘겹게 웃어주던 아버지의 얼굴. 민우의 눈가에는 어느새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럼에도 아이는 꾹 참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빠 앞에서 울면 안 된다고 늘 어머니가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이렇듯 10살 소녀는 아직도 아버지와의 대화를 이어가기 위해 매주 산을 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날 역시 아무도 없는 산속 어린 목소리만이 고요한 무덤 앞에 맴돌고 있었던 겁니다. 민우가 아버지 무덤 앞에서 조용히 꽃을 정리하고 있을 때였어요. 산속에선 좀처럼 들을 수 없는 소리가 갑자기 땅을 울리듯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부르릉 부르릉. 낯선 엔진 소리, 그것도 그냥 경운기나 작은 승용차가 아닌
묵직하고 힘 있는 차음이었죠. 민우는 순간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 산길로 차가 올라오는 건 흔치 않은 일이거든요. 보통은 주민들도 걸어서 오르내리는데 저 아래 길목에 검은색 고급 세단 여러 대가 줄지어 서더니 천천히 봉분 쪽으로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아이 눈에는 그 모습이 무척 낯설고도 어색했습니다. 반짝거리는 검은색 차, 광택이 번쩍이는 휠, 그리고 번호판조차 번쩍거려서 이곳 산골에선 좀처럼 보기 힘든 풍경이었죠. 차가 멈추자 차 문이 철컥 소리를 내며 동시에 열렸습니다. 그리고는 검은 양복 차림의 사람들이 하나둘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말끔하게 차려입은 그들의 모습은 마치 장례식장에서 단체로 나온 듯 차갑고 무거운 분위기를 풍겼습니다. 민우는 무심코 손에 쥔 꽃잎을 꼭 움켜쥐었습니다. 누구지? 왜 아빠 산소 앞에 오는 거지? 아직 어린아이지만 마음속에 알 수 없는 긴장감이 밀려들었어요. 양복 차림의 남자 몇 명은 주위를 둘러보며 주변을 살피더니 마침내 가운데 차에서 천천히 내리는 한 노신사를 향해 모두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노신사는 나이가 지긋해 보였고 흰 머리가 성성했지만 정돈된 기품이 느껴졌습니다. 바람결에 흔들리는 외투와 단정하게 빗어넘긴 머리, 그리고 단단히 굳어진 얼굴은 이곳 시골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세계에서 온 사람 같았죠. 그 노신사가 발걸음을 떼자 주변 사람들은 마치 길을 열 듯 양옆으로 비켜섰습니다. 민우는 숨을 죽이며 그들의 움직임을 지켜봤습니다. 그들이 향하는 곳은 다름 아닌 자기 아버지의 무덤 바로 앞이었으니까요. 민우의 가슴은 쿵쿵 뛰기 시작했습니다. 저 사람들은 왜? 여기가 우리 아빠 무덤인데. 아이는 무릎을 꿇고 있는 노신사의 등을 보며 도무지 상황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분명히 이곳은 매번 자신만이 지키던 아버지의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전혀 알 수 없는 낯선 사람들이, 그것도 한눈에 봐도 평범하지 않은 사람들이 마치 오래된 비밀을 품은 듯한 얼굴로 그 무덤 앞에 서 있는 겁니다. 민우는 두 손을 떨며 꽃다발을 더 꼭 쥐었고 가슴속에서는 알 수 없는 두려움과 호기심이 동시에 밀려들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소년의 인생은 전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던 것이죠. 검은 양복 차림의 일행들이 고개를 숙이며 지켜보는 가운데 그 노신사 바로 무리의 중심에 있던 인물이 조용히 무덤 앞에 섰습니다. 한동안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비석을 바라보며 굳은 얼굴로 서 있었죠. 하지만 곧 그의 어깨가 서서히 흔들리더니 흐흑하고 낮게 터져나오는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우는 깜짝 놀라 눈을 크게 떴습니다. 산속 고요를 깨뜨리는 그 울음은 낯설면서도 왠지 모르게 마음을 저리게 했습니다. 이곳에선 늘 자신만 아버지를 그리워하며 눈물을 흘렸는데 지금은 전혀 모르는 어른이, 그것도 격식을 차린 회장님 같은 사람이 아버지 무덤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흐느끼고 있었던 겁니다. 노신사의 두 무릎이 땅바닥에 닿는 순간 양복 바지가 흙에 젖어드는 것조차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치 세상의 짐을 다 짊어진 듯한 표정으로 봉분 앞에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철수야, 철수야. 낮고 떨리는 목소리가 입술 사이로 흘러나왔습니다.
이름을 부르는 그 음성은 분명히 아버지를 향한 것이었습니다. 민우는 순간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아버지 이름을 아는 저 사람은 누구일까? 왜 이렇게 가슴을 치며 왜 이렇게 후회하는 듯 울고 있는 걸까? 아이의 작은 가슴 속에는 호기심과 두려움,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슬픔이 동시에 몰려왔습니다. 그 순간 민우는 차마 참지 못하고 조심스레 한 발짝 앞으로 다가섰습니다. 그리고 망설이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용기 내어 말을 꺼냈습니다. 여기가 우리 아빠 무덤인데요. 그 짧은 한마디는 마치 날카로운 바늘처럼 공기를 찌르며 울려 퍼졌습니다. 순간 주변의 양복 차림 사람들 모두가 놀란 듯 고개를 돌렸습니다. 흐느끼던 노신사 역시 천천히 얼굴을 들어 눈물에 젖은 눈으로 민우를 바라봤습니다. 소년과 노신사의 시선이 마주친 그 순간 산속에는 바람 한 점조차 멈춘 듯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우의 눈망울은 아버지를 잃은 아이의 순수한 그리움으로 반짝였고 노신사의 눈빛은 늦은 후회와 미안함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그 짧은 대화, 여기 우리 아빠 무덤인데요라는 말은 두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운명의 시작이었음을 그 누구도 아직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민우의 떨리는 목소리가 공기를 가르며 흘러나온 그 순간, 여기 우리 아빠 무덤인데요. 노신사의 울음은 뚝 멈춰버렸습니다. 그는 마치 벼락이라도 맞은 듯 몸을 굳힌 채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양옆에 서 있던 수행원들도 어쩔 줄 몰라 서로 눈치만 보며 침묵했죠. 천천히 고개를 든 노신사의 눈에는 이미 굵은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은 단순한 슬픔이 아니라 깊고 오래된 죄책감으로 뒤덮인 눈빛이었죠. 그는 아이를 한참 바라보다가 떨리는 입술을 열었습니다. 너 이름이 뭐니? 민우는 갑작스러운 질문에 잠시 망설였지만 그래도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김민우예요. 우리 아빠 이름은 김철수예요. 그 이름을 듣는 순간 노신사의 어깨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입술이 부르르 떨리고 두 손이 허공에서 허우적거리듯 파들파들 떨리기 시작했죠. 곧 그는 얼굴을 감싸주며 억눌렀던 울음을 폭발시키듯 터뜨렸습니다. 철수야, 내가 너를 이렇게 만들었구나. 주위에 있던 이들은 놀란 눈빛으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러나 노신사는 더 이상 체면도 위험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는 두 손을 무덤의 흙 위에 짚으며 고개를 깊이 떨군 채 아이처럼 목 놓아 울부짖었습니다. 민우는 그 모습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아빠를 아는 사람인 건 분명한데 왜 저토록 애타게 울며 이름을 부르는 걸까? 어린 마음 속에서 수많은 물음표가 떠다녔습니다. 잠시 후 노신사는 떨리는 목소리로 힘겹게 고백했습니다. 얘야, 나는 내 아버지의 아버지다. 내 할아버지다. 그 말에 민우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뭐라고요? 이 낯선 할아버지가 아빠의 아버지라고? 순간 아이의 머릿속은 하얗게 비어버렸습니다. 노신사는 울먹이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내가 젊은 시절 어리석게도 내 아버지를 버리고 떠났단다. 그 아이를 내 자식이라 인정하지도 못하고 외면하고 이렇게 세월을 흘려보냈어. 그런데 결국 철수는 나보다 먼저 세상을 떠나버렸구나. 내가 지켜줘야 했던 아들을
내가 이렇게 잃어버린 거야. 그의 목소리는 끝내 흐느낌으로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는 다시 고개를 무덤에 묻고 두 손을 비비며 죄를 씻어내려는 듯 용서를 구했습니다. 민우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아빠가 그토록 말하지 않았던 비밀, 아빠의 아버지, 자신에게는 처음 듣는 할아버지라는 존재가 지금 눈앞에서 무릎 꿇고 흐느끼고 있었으니까요. 그 순간 아이의 눈에는 알 수 없는 눈물이 맺혔습니다. 이것이 슬픔인지 분노인지 아니면 낯선 사람을 향한 연민인지 그조차도 아직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건 민우와 노신사 이 두 사람의 인생이 이제 다시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게 되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노신사의 고백이 산자락을 울린 뒤 한동안은 누구도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산새 소리조차 사라진 듯 공기마저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민우는 혼란스러운 눈빛으로 눈앞의 노신사를 바라봤습니다. 아빠가 혼자였던 게 다 이유가 있었던 거야? 어린 머릿속으로는 도무지 정리되지 않는 말들이 소용돌이쳤습니다. 그때 노신사가 깊은 한숨을 내쉬더니 마치 오래 묵힌 짐을 꺼내놓듯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내 젊은 시절은 부끄러움 투성이었다. 내가 가진 돈과 권력만을 쫓아 살다가 가장 소중한 사람을 놓쳤지. 내 아버지, 철수는 내 피부치였지만 세상에 드러낼 수 없는 아이였단다. 그는 눈을 감고 오래된 기억을 되짚듯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때 난 이미 결혼해 있던 몸이었어. 하지만 잠시 스쳐 지나간 사랑에서 철수가 태어나고 말았지. 나는 겁쟁이였다. 아무것도 책임지지 못한 채 그 아이와 그 어머니를 세상에 홀로 남겨두고 돌아섰다. 부와 권력에 취해 살면서 그 아이가 어떻게 자라는지, 어떤 눈물을 흘리는지 단 한 번도 돌아보지 않았어. 노신사의 목소리는 점점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철수는 결국 혼자서 모든 걸 견뎌야 했지. 내 아들이라는 사실조차 감추고 남의 눈을 피해 강원도까지 내려와 작은 목수일을 하며 땀 흘려 돈을 벌고 그렇게 가정을 꾸려낸 거야. 민우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지금껏 알았던 아버지는 단순히 성실하고 묵묵히 일만 하던 분이었는데 이제 와서야 그 고단한 삶 뒤에 숨겨진 사연을 알게 된 것이었습니다. 노신사는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하다가 다시 아이를 바라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얘야, 내 아버지는 내 잘못 때문에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길을 걸어야 했다. 나는 그걸 알면서도 내 체면과 욕심 때문에 그 아이를 안아주지 못했다. 결국 내 피가 흐르는 자식을 남처럼 만들고 말았어. 그 죄를 난 평생 지고 살아야 한다. 그의 울음은 깊은 회한으로 변해갔습니다. 그동안 지켜보던 수행원들도 고개를 떨구며 침묵했습니다. 그 순간 민우는 아버지가 왜 그렇게도 꿋꿋하고 또 왜 늘 외로운 눈빛을 지녔는지 어렴풋이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혼자였지만 결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받은 상처와 외로움을 묵묵히 견디며 오히려 민우와 어머니를 지켜낸 사람이었죠. 민우는 작게 속삭였습니다. 아빠 힘들었구나. 그 목소리는 바람결에 흩어져 무덤 위로 내려앉았고 노신사의 가슴을 찌르며 더 큰 죄책감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날 어린 소녀는 처음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아버지가 단순히 가난한 목수였던 게 아니라 세상에 버려진 혼외자의 아픔을 안고도 끝까지 가정을 지켜낸 누구보다 강한 사람이었다는 사실을요. 민우는 아직 어린아이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눈앞에서 벌어지는 장면은 그 어떤 어른도 쉽게 감당하기 힘든 일이었죠. 아버지가 평생 감춰온 비밀, 그 아버지를 버렸던 친부, 그리고 이제야 무덤 앞에서 무릎을 꿇고 오열하는 한 노인의 모습. 민우의 가슴 속에는 감당하기 벅찬 감정들이 한꺼번에 몰려들었습니다. 노신사는 두 손을 땅에 짚은 채 흙먼지가 양복에 잔뜩 묻는 것도 신경 쓰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무덤 앞에서 고개를 깊이 숙이며 목이 터져라 울부짖었습니다. 철수야, 아들아, 내가 얼마나 외로웠을까, 내가 얼마나 원망했을까. 그 울음소리는 산골짜기에 메아리쳐 울려 퍼졌습니다. 마치 억눌려 있던 세월의 죄가 한꺼번에 터져나온 듯 절규에 가까운 통곡이었습니다. 민우는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점점 숨이 막혀오는 걸 느꼈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리고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눈물이 차오르는 걸 꾹꾹 참으려 했지만 어린 마음은 이미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습니다. 아빠, 민우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그리움과 슬픔이 뒤섞인 한마디가 아이의 작은 입술에서 흘러나왔습니다. 순간 두 눈에서 굵은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아이는 두 손으로 눈을 가리며 꾹 참으려 했지만 울음은 더 이상 막을 수 없었습니다. 아빠 보고 싶어, 너무 보고 싶어. 민우는 무덤 앞에 무릎을 꿇고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어린 어깨는 작은 폭풍처럼 들썩였고 그 울음소리는 순수하면서도 절절했습니다. 노신사는 아이의 울음을 듣자 더욱 깊은 회한에 사로잡혔습니다. 자신이 버린 아들이 결국 홀로 세상을 떠났고 이제 그 아들의 아들이 피부치가 이토록 애타게 울부짖고 있는 모습 앞에서 그는 더 이상 숨을 곳이 없었습니다. 그는 아이 쪽으로 몸을 돌려 두 손을 내밀었지만 차마 다가가지도 못했습니다. 얘야, 민우야,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떨리는 목소리로 용서를 구했지만 그 말은 울음 속에 묻혀 메아리처럼 흩어졌습니다. 옆에서 지켜보던 마을 이장은 손수건을 움켜쥐며 고개를 떨궜습니다. 세상에 이런 날이 오다니. 그의 눈가에도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정선 산자락, 고요했던 무덤 앞은 이제 두 사람의 울음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어린 소년과 늙은 노인 세대를 뛰어넘은 두 눈물은 결국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민우의 울음은 단순한 그리움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잃어버린 아버지에 대한 애통함이자 지금 눈앞에서 무릎 꿇은 노신사에게서 느껴지는 알 수 없는 연민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민우의 눈물은 노신사에게 가장 큰 심판이자 동시에 가장 큰 용서의 시작이 되고 있었습니다. 산골짜기 무덤 앞. 잠시 전까지만 해도 고요하던 이곳은 이제 울음과 한숨, 후회의 고백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10살 소년 민우는 무덤 앞에서 눈물을 쏟아내고 있었고 그 옆에 무릎을 꿇은 노신사, 대기업 회장은 온몸이 흔들릴 만큼 깊은 통곡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서 있던 이장과 수행원들조차 말없이 눈시울을 훔치며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죠. 시간은 잠시 멈춘 듯 흘렀습니다.
세월의 강은 너무 멀리 돌아왔지만 결국 두 흐름은 이 자리에서 다시 만나게 된 겁니다. 민우는 눈물로 젖은 얼굴을 들어 노신사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엔 아직도 혼란이 가득했지만 동시에 알 수 없는 따스함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를 버렸던 사람. 하지만 지금은 무덤 앞에서 자신의 존재까지 껴안고 있는 낯설지만 피부치라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는 사람이 눈앞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노신사는 아이의 눈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흑투성이 무릎을 세우지도 못한 채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민우야, 내가 늦었지만 이제라도 내 곁에 있고 싶구나. 내 아버지를 지켜주지 못한 죄를 너를 보살피며 조금이라도 갚고 싶다. 그 말은 민우의 어린 가슴 속에 깊숙이 스며들었습니다. 아버지를 잃은 상실감, 홀로 된 슬픔 속에서 비록 낯설고 원망스러운 사람이지만 이제 자신에게도 새로운 피의 끈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느껴졌습니다. 민우는 흐느끼며 조심스럽게 한마디를 건넸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이제 저랑 같이 있어 줄 수 있어요? 그 짧은 물음에 노신사의 눈에서는 또 한 줄기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아이를 와락 끌어안지도 못하고 다만 두 손을 떨며 아이 앞에 합장하듯 모았습니다. 그렇다, 내가 원한다면 내 남은 생은 너를 지키며 살겠다. 그 순간 이장님이 눈물을 훔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에휴, 결국 피는 속일 수 없는 거야. 돌고 돌아도 부모 자식의 인연은 끊을 수 없는 법이지. 바람이 산허리를 타고 불어왔습니다. 솔잎이 사각거리며 흔들리고 하늘 위 구름 사이로 햇살 한 줄기가 무덤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마치 세상이 두 사람의 화해를 축복하듯 따스한 빛이 봉분을 감싸 안았죠. 민우는 그 빛을 올려다보며 속으로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빠,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저 혼자가 아니에요. 아빠가 남겨준 사랑과 아빠가 떠난 뒤에야 나타난 할아버지. 이제 저는 그 끈으로 살아갈 거예요. 그날 정선의 작은 산자락에서 세상을 뒤흔드는 부와 권력을 가진 사람도 어린아이의 순수한 눈물 앞에서는 한낱 죄 많은 아버지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끊을 수 없는 것이 무엇인지, 바로 피와 사랑으로 이어진 가족의 인연이라는 것을 모두가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오늘은 가족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보는 건 어떨까요? 댓글로 가족에게 응원글 남겨보아요.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인생문방구였습니다.